여러분, 작은 온기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영하 20도의 혹한이 몰아치는 노르웨이, 한 노부부의 삶이 180도 바뀌게 된 계기는 다름 아닌 동양의 작은 선물 때문이었습니다. 관절염으로 고통받던 남편의 건강은 물론 차가웠던 이웃들의 마음까지 녹여낸 68세 마르타의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해외의 감동적인 사연들을 전해드리는 감동언니의 영희입니다. 감동적인 사연으로 꿀같이 달콤한 하루를 선물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타 올손입니다. 노르웨이 오슬로 교외의 95년 된 아파트에서 남편 에릭과 함께 살고 있는 68세 여성이에요. 창밖으로는 하얀 눈이 끊임없이 내리고 창문을 두드리는 매서운 바람 소리가 집안까지 들려왔죠. 겨울은 언제나 힘들었지만 올해는 특히 더 그랬습니다. 작년부터 남편의 관절염이 심해져서 걷는 것조차 힘들어했어요.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혹한 속에서 그의 관절 상태는 더욱 나빠졌죠. 아침마다 일어나는 것을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게 저는 너무 괴로웠어요. 여보, 괜찮아요? 라고 물으면 항상 걱정하지 마요, 마르타. 라며 웃어 보였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고통이 보였습니다. 난방비가 너무 비싸서 히터도 제대로 틀지 못했어요. 젊었을 때는 추위쯤이야 하며 이겨냈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추위가 우리 부부를 힘들게 했습니다. 에릭은 밤마다 이불 속에서 끙끙 앓았고 저는 그런 남편을 바라보며 눈물을 훔치곤 했어요. 40년 전 우리가 처음 이 집에 왔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그때도 추운 겨울이었지만 서로를 바라보며 웃을 수 있었죠. 마르타, 우리 함께라면 어떤 추위도 이겨낼 수 있어요. 에릭의 말처럼 우리는 수많은 겨울을 함께 이겨냈어요. 하지만 이제는 나이가 들어 그때처럼 쉽게 이겨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따뜻한 차를 준비했어요. 에릭의 관절을 조금이라도 덜 아프게 하고 싶어서 핫팩도 데우고 무릎에 손수건도 감싸주었죠. 하지만 이런 임시 방편으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날이 갈수록 에릭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져갔고 예전처럼 저와 산책을 가자는 말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녁이면 거실벽에 걸린 사진들을 바라보곤 했어요. 젊은 시절 에릭과 함께 피오르드로 여행 갔던 사진, 찻집들이를 하던 날 찍은 사진, 소피아가 태어났을 때의 사진까지. 그때는 모든 것이 가능해 보였죠. 에릭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매일 아침 활기차게 출근했고 저는 작은 도서관에서 일하며 책 읽기를 좋아하는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요즘은 창가에 앉아 바깥을 내다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눈이 쌓인 거리를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며 에릭과 처음 만났던 그 겨울을 떠올리곤 해요. 대학 도서관에서 우연히 마주쳤던 그날, 에릭은 제가 들고 있던 책들을 대신 들어주겠다며 다가왔었죠. 이 추운 날 따뜻한 커피 한 잔 어떠세요? 라고 말하던 그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에릭은 젊었을 때부터 손재주가 좋았어요. 집안에 고장난 것들은 직접 고치곤 했죠. 하지만 요즘은 관절염 때문에 작은 수리도 하기 힘들어했어요. 전구 하나 갈아 끼우는 것도 제가 대신하게 되었죠. 그럴 때마다 에릭의 눈빛이 슬퍼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오래된 히터 앞에서 담요를 무릎에 덮은 채 저는 매일 밤 에릭의 건강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창밖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계속해서 울부짖었고 오래된 창문 틈으로 찬 공기가 스며들었어요. 우리의 사랑만으로는 이 추위를 이겨내기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며칠이 지난 토요일 오후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딸 소피아가 서 있었습니다. 오슬로 대학병원에서 의료공학 연구를 하느라 바빠서 평소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오지 못했는데 이번엔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소피아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추워요? 실내 온도가 몇 도예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소피아는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거실로 들어서며 두꺼운 외투를 더 여미는 딸을 보니 마음이 아팠죠.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시던 에릭은 소피아를 보자 반가워하셨어요. 하지만 소피아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더니 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빠, 얼굴색이 안 좋으시네요. 관절은 좀 어떠세요? 에릭은 평소처럼 괜찮다고 했지만 소피아의 날카로운 눈을 피할 순 없었죠. 저는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차를 준비했어요. 주전자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동안 거실에서는 소피아가 진지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제가 병원에서 일하면서 많이 배웠어요.
관절염은 초기에 관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힘들어진다고요. 이대로 두시면 안 돼요.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소피아가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열심히 찾아보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 제가 요즘 연구실에서 새로운 걸 알게 됐어요. 북유럽에서 인기 있는 제품인데 특히 아빠 같은 경우에 딱 좋을 것 같아요. 에릭은 여전히 난 괜찮다고 하셨지만 소피아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작은 목소리로 엄마, 잠깐 부엌에서 얘기 좀 할까요? 라고 하더니 저를 부엌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엄마, 제가 의료공학과 교수님하고 상담했어요. 교수님이 추천해 주신 게 있는데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요? 소피아의 진지한 모습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원래는 남의 도움을 잘 받지 않으려 했는데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딸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졌거든요. 알았어, 소피아. 네가 추천하는 거라면 한번 써볼게. 집을 나서기 전 소피아는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곧 좋은 소식 있을 거예요. 기대하세요. 현관문이 닫히고 소피아의 발자국 소리가 멀어져 갔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밤 에릭과 저는 오랜만에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 딸이 많이 컸네요. 에릭이 말했죠. 그러게요. 이제는 우리를 걱정하는 나이가 됐나 봐요. 저는 에릭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지만 소피아가 다녀간 덕분인지 평소보다 조금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소피아가 다녀간 지 일주일 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택배 기사님이 제법 큰 상자를 들고 서 계셨죠. 마르타 올소님 맞으십니까? 소피아 올소님께서 보내신 택배입니다. 무거워 보이는 상자를 거실로 옮기는데 에릭이 도와주려 했지만 제가 만류했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메이드 인 코리어라고 적힌 전기장판이 들어있었어요. 처음 보는 제품이라 어리둥절했는데 마침 소피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아빠, 택배 받으셨어요? 이건 한국의 최신 기술로 만든 전기장판이에요. 연구실 교수님이 강력히 추천하신 제품이에요. 소피아의 설명으로는 이 제품이 최근 북유럽에서 인기라고 해요. 에너지 효율이 정말 뛰어나고 안전장치도 완벽하대요. 특히 관절염이 있는 분들에게 좋다고 해요. 소피아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설명서를 보니 한국어와 영어로 되어 있었어요. 에릭은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눈치였죠. 외국 제품이라 괜찮을까요? 하지만 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더니 안심하는 눈치였어요. 안전 인증도 있고 과열 방지 장치도 있네요. 한국이라면 그 삼성 갤럭시나 현대 자동차 만드는 나라 맞죠? 조심스럽게 전기장판을 거실 바닥에 펼쳤어요. 생각보다 얇았지만 표면이 참 부드럽고 섬세하게 만들어진 것 같았죠. 플러그를 꽂고 전원을 켜자 작은 디스플레이에 숫자가 표시되었어요. 소피아가 알려준 대로 중간 온도로 맞추고 기다렸습니다. 처음에는 별 느낌이 없었는데 10분 정도 지나자 은은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마치 봄날 햇살이 내리쬐는 것처럼 포근했죠. 에릭이 조심스럽게 전기장판 위에 앉아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마르타, 이건 정말 특별하네요. 우리가 쓰던 히터와는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설명서를 읽어보니 한국은 수천 년 전부터 바닥 난방을 해온 나라라고 해요. 온돌이라고 부른다더군요. 그래서 이런 제품을 만드는 기술이 특별히 발달했나 봅니다. 타이머도 있고 온도 조절도 섬세하게 할 수 있었어요. 저녁이 되자 침실로 옮겨서 사용해 보았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 에릭이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보, 이상하게 오늘은 관절이 한결 편하네요. 이 따뜻함이 뭔가 다른 것 같아. 저는 남편이 손을 꼭 잡았어요. 평소보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죠. 잠들기 전 소피아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소피아, 정말 고마워. 아빠가 오랜만에 편안해 하시네.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다행이에요. 이제 매일 이렇게 따뜻하게 지내세요. 전기료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이 제품은 정말 효율이 좋대요. 창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지만 우리 집은 처음으로 포근한 겨울밤을 맞이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온 작은 선물이 우리 부부의 일상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전기장판을 사용하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신기했습니다. 예전에는 에릭이 관절 때문에 신음소리를 내며 겨우 일어났는데 요즘은 훨씬 수월해졌거든요. 여보,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라고 물으면
한결 낫네요. 라며 미소 짓는 모습을 보는 게 저는 그저 감사했어요. 처음에는 전기요금이 걱정되어서 잠깐씩만 켰는데 소피아가 계속 안심시켜 주었죠. 엄마, 이건 정말 효율이 좋은 제품이에요. 연구실에서 테스트도 해봤는데 일반 히터의 3분의 1도 안 되는 전기를 써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계속 사용해 보았어요. 어느 날 아침 에릭이 갑자기 제안을 했습니다. 마르타, 오늘 아침 산책 좀 다녀올까요? 깜짝 놀랐어요. 작년 가을 이후로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말이었거든요. 정말요? 관절은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걱정스레 물었더니 에릭은 오히려 밝게 웃었습니다. 따뜻하게 자고 나니까 몸이 한결 가벼워요. 한 번 시도는 해봐야죠. 아침 산책은 우리의 오랜 습관이었어요. 결혼 초부터 매일 아침 피오르드가 보이는 공원을 걸었었죠. 하지만 에릭의 관절염이 심해지면서 포기했던 거예요. 그날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공원을 걸었습니다. 평소보다 천천히 걸었지만 에릭의 표정이 밝았어요. 산책을 마치고 돌아와 전기장판 위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르타, 기억나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도 이렇게 추운 겨울이었는데. 에릭이 갑자기 옛날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땐 추위도 모르고 도서관에서 집까지 걸어 다녔죠. 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녁에는 전기장판 위에 앉아 함께 TV를 보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각자 담요를 덮고 떨며 있었는데 이제는 같은 공간에서 따뜻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죠. 에릭은 젊었을 때 건설 현장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들려주었고 저는 도서관에서 만났던 다양한 사람들 얘기를 했어요. 특히 기뻤던 건 에릭이 다시 집안일을 조금씩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전구를 갈아 끼우고 느슨해진 나사를 조이고 작은 일들이지만 그동안 관절 때문에 포기했던 일상을 하나둘 되찾아가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소피아가 다시 찾아왔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어머나, 집안이 달라졌네요. 라고 했죠. 실내 온도가 달라진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 부부의 표정이 밝아진 게 느껴졌나 봅니다. 아빠, 얼굴색이 훨씬 좋아지셨어요. 그날 저녁 세 식구가 오랜만에 외식을 했어요. 에릭은 딸에게 계속 고맙다고 했죠. 소피아, 네가 보내준 선물 덕분에 아빠가 다시 살 것 같다. 소피아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한국의 기술력이 대단한 거지 제가 한 것은 없어요. 라고 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우리 딸이 얼마나 연구하고 고민했는지를. 이제 우리 집의 겨울은 전과 완전히 달라졌어요. 창밖에 눈보라는 여전하지만 우리 부부의 마음만큼은 봄처럼 따뜻해졌답니다. 어느 날 아침 옆집에 사는 헬렌이 차 한잔하러 들렀어요. 20년 넘게 이웃으로 지내온 친구죠. 현관문을 열자마자 헬렌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마르타, 집안이 왜 이렇게 따뜻해요? 난방비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헬렌의 시선이 자꾸 바닥으로 향했어요. 마르타, 바닥이 따뜻한 것 같은데? 새로운 난방 시스템이라도 설치하셨어요? 저는 환하게 웃으며 전기장판에 대해 설명해 주었죠. 이건 한국에서 만든 전기장판이에요. 우리 딸이 선물해 준 건데 정말 신기해요. 헬렌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아시아에서 만든 제품이라고요? 안전은 괜찮나요? 그때 마침 에릭이 아침 산책을 다녀오던 참이었죠. 헬렌, 저도 처음엔 그게 걱정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삼성이나 현대처럼 세계적인 기업들이 있는 나라잖아요. 기술력이 대단하더라고요. 에릭이 자신의 관절염이 많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하자 헬렌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녀의 남편도 관절 문제로 고생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도움이 되나요? 전기료는 많이 나오지 않고요? 저는 지난달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여주었죠. 이렇게 따뜻한데도 일반 히터보다 훨씬 적게 나와요. 헬렌은 집에 돌아가자마자 전화를 걸어왔어요. 마르타, 이 제품 어디서 살 수 있는지 알려줄 수 있나요? 저는 소피아에게 연락해서 제품 정보를 받아 헬렌에게 전달했답니다. 며칠 뒤 헬렌의 집에도 같은 전기장판이 배달되었어요.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죠. 우리 아파트 독서 모임에서 헬렌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고 다른 이웃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마르타, 우리 집에 와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 제품 정말 북유럽 날씨에도 괜찮은가요? 한 달도 안 되어 우리 아파트에만 5가구가 한국 전기장판을 구입했어요.
서로의 집을 오가며 사용 팁을 공유하고 각자의 경험담을 나누었죠.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특히 좋아하셨어요. 마르타, 정말 고마워요. 이런 좋은 제품을 알려주셔서. 소피아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더니 무척 기뻐했어요. 엄마, 이제 우리 아파트가 따뜻한 공동체가 된 것 같네요. 맞아요. 단순히 온도만 올라간 게 아니었어요. 이웃들과 더 자주 만나게 되었고 서로의 일상을 나누는 시간도 늘어났죠.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한국에서 온 작은 전기장판이 우리 부부의 삶만 바꾼 게 아니라 이웃들의 삶까지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다는 걸요. 춥고 긴 북유럽의 겨울이 이제는 덜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전기장판을 사용한 지 3개월이 지났어요.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우리 집의 겨울은 완전히 달라졌답니다. 아침이면 에릭과 저는 전기장판 위에서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해요. 여보, 오늘도 산책 가실 거죠? 제가 묻자 에릭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어느 날은 에릭이 깜짝 선물을 준비했어요. 전기장판 위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여보, 들어오지 마세요. 라고 하더니 잠시 후 직접 만든 와플을 들고 나왔어요. 예전에 자주 해주던 건데 관절이 아파진 뒤로 한 번도 못했던 거였죠. 마르타, 당신 덕분에 제가 다시 이런 것도 할 수 있게 됐어요. 에릭이 수줍게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제 덕분이 아니라 소피아와 한국의 기술 덕분이에요. 하지만 에릭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아니에요. 당신이 늘 곁에서 참아주고 기다려줬기에 가능했던 거예요. 소피아는 주말마다 우리 집에 들르곤 했어요. 전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왔다 갔는데 이제는 얼굴에 웃음꽃이 가득합니다. 엄마, 아빠, 연구실 동료들이 우리 부모님 이야기를 논문에 쓰고 싶대요. 한국 전기장판이 북유럽 노인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개선하는지에 대해서요. 우리 부부의 이야기는 지역 신문에도 실렸어요. 한국의 따뜻한 기술이 바꾼 노부부의 겨울이라는 제목이었죠. 기자가 취재하러 왔을 때 에릭이 말했어요. 기술의 발전이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이번에 배웠습니다. 특히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작은 전기장판 하나로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냈으니까요. 요즘은 매주 금요일마다 이웃들과 함께 티타임을 가져요. 전기장판 위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헬렌이 구운 쿠키도 먹고 잉그리드가 만든 핫초코도 마시면서요. 한국 전기장판 덕분에 시작된 모임이지만 이제는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답니다. 저녁이면 에릭과 저는 전기장판 위에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봐요. 40년 전 처음 이 집에 왔을 때처럼요. 여보, 이제 겨울이 더 이상 두렵지 않네요. 에릭이 말했어요. 저는 남편이 어깨에 기대며 대답했죠. 그러게요. 우리의 사랑도 다시 따뜻해진 것 같아요. 한국에서 온 작은 전기장판은 단순한 가전제품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우리 부부의 사랑을 다시 데워준 따뜻한 매개체였답니다. 이제는 매일 밤 잠들기 전 감사 기도를 드려요. 소피아에게, 한국의 기술에게,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다시 피어날 수 있게 해준 모든 것들에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 세계에서 겪은 한국의 감동적인 사연을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감동언니의 영이었습니다.